니어 오토마타, 엉덩이로 유명한 게임이죠. 하지만 이는 유저를 유혹하는 미끼일 뿐이고 실제 유저를 낚아올리는 낚싯바늘은 스토리와 분위기 그리고 OST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저도 낚였거든요. 그냥 가볍게 플레이보를 했는데 무겁고 진지하고 철학적이기까지 해 너무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니어 오토마타가 명작인 이유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애니판도 있으니 게임까지 하기는 좀 그러면 애니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거 외계인의 침략에 의해 인간은 달로 이주한 상태, 외계인은 자신들이 만든 기계 생명체에 의해 스스로 몰살됐지만 지구에선 남아있는 기계 생명체와 인간이 만든 안드로이드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거기서 안드로이드 정예부대인 요라 부대가 창설됩니다. 그렇게 만 1945년 6명의 요라 부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구에 투입되며 게임이 시작되죠. 하지만 시작부터 기계 생명체의 공격에 의해 여주 투비를 제외한 다른 부대원들이 전멸해버리는데요. 결국 투비는 지원을 온 나인에스와 단둘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기계 생명체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과거 인간의 기록들을 보고 인간을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를 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끼리 무리지어 사는 데다가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마저 인간과 매우 유사한 인간형 기계 생명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죠. 보다 보면 내가 조종하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 캐릭터보다 더 인간 같아서 이들과 싸워야 되나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라 부대의 원칙은 임무에 의문을 가져선 안 된다였죠. 심지어 감정도 가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이 둘은 묵묵히 임무를 해나가지만 임무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임무 외의 활동을 하게 되며 심지어는 몰래 서로에게 감정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최소한의 스포를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토리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이 게임의 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대표적인 메시지는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는 간단히 말해 실존의 본질을 뛰어넘는다. 즉 기계 생명체의 본질은 로봇이지만 실존하는 형태는 인간과 다름이 없으니 이것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투비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을 품습니다. 임무에 의문도 가져선 안 돼. 감정도 가져선 안 돼. 그럼 난 뭐하러 있는 존재지? 그렇잖아요. 공부하라는데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안 가르쳐주면 왜 해야 하나 싶은 것처럼 투비는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투비죠.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문장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투비는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며 결말을 향해 나아가죠.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그에 대한 답이 결말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투비와 나이네스가 요라 부대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기계 생명체의 전염성 바이러스 공격에 의해 요라 부대가 본부까지 싹 다 전멸합니다. 과거의 요라 부대의 진실을 깨닫고 탈주했던 A2, 따라 도움을 받아 바이러스를 치료한 나이네스, 이 둘만 빼고 말이죠. 투비는 스스로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외딴 곳에서 혼자 죽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A2를 만나 기억 데이터를 넘겨주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필 나이네스가 딱 그 장면만 봐버리고 말죠. 나이네스는 복수심에 A2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때 갑자기 기계 생명체의 탑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건 달 표면에 있는 인류를 겨냥한 미사일로 추정됐죠. A2는 투비 데이터를 이어받아 전투형이자 공격형으로서 탑을 파괴하러, 나이네스는 그런 그녀에게 복수할 겸 수색형으로서 탑을 조사하러 각자 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나이네스는 그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되죠. 그 진실에 대해 설명하자면 인간은 이미 멸종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인도 인간도 이미 다 멸종했는데 둘이 사물인 기계 생명체와 안드로이드들만 지구를 두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안드로이드들이 알면 싸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전장을 이탈할 수 있으니 이를 숨기고 인간이 달로 이주했다는 거짓을 퍼뜨려 안드로이드들의 사기를 증진하는 것이 요라 부대의 진짜 창설 목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라 부대가 기계 생명체의 바이러스 공격에 전멸당한 것도 이러한 기밀을 확실히 숨기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고, 또한 투비의 진짜 정체는 사실 첫결형 2로 수색형 나이네스가 너무 똑똑한 기체라 옆에서 같이 다니다가 진실을 알게 되기 전에 척결하는 것이 진짜 임무였죠. 그래서 스토리 중에 투비가 자폭과 바이러스 감염 등을 명분으로 나이네스를 계속 죽여댔고, 나이네스는 그럴 때마다 일부 기억이 리셋된 채 다른 몸으로 갈아탔었죠. 다시 돌아와 이 모든 걸 알게 된 나이네스는 그냥 미쳐버립니다. 요라 부대도 없으니 더 이상 자신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 투비도 죽었으니까 말 그대로 꿈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A2와 나이네스가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엔딩이 갈립니다. 먼저 C엔딩으로 가면 A2가 자신을 희생해 나이네스를 살리고 탑을 파괴하죠. 그렇게 무의미한 전쟁이 끝나고 나이네스만 살아남는 엔딩입니다. 그리고 D엔딩으로 가면 싸우다가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탑에서 로켓이 발사됐는데 달에 있는 인간을 겨냥한 줄 알았던 로켓의 정체는 사실 기계 생명체의 데이터를 담은 방주로 아담과 이브가 타고 있었습니다. 기계 생명체가 우주 어딘가에 정착해 새로운 인류로서 살아갈 계획이었죠. 아담과 이브는 죽어가는 나인에스에게도 같이 가겠냐고 묻는데 말하자면 새로운 인류 데이터에 나인에스의 데이터도 포함하겠냐는 말입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선택 가능하죠. 아무튼 그렇게 다 죽고 꿈도 희망도 없지만 방주가 발사되고 기계 생명체의 꿈만 우주에 남은 채 D엔딩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CD 엔딩을 모두 보고 나면 이 엔딩으로 이어지는데 원래는 요라 부대의 작전에 따라 이 요라 부대를 돕는 포드라는 개체가 마지막에 모든 요라 부대의 정보를 삭제해야 하지만 이들도 투비와 나이네스와 함께하면서 감정을 가지게 되어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요라 계획의 엔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무를 포기하고 함께했던 안드로이드 투비, 나이네스, A2를 복구해내죠. 그렇게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 이만 삭제되었어야 할 주인공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 게임을 하면서 근데 나 얘네랑 왜 싸우는 거지? 그냥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이 게임은 그 질문을 시작으로 왜 사는가까지 이어집니다. 기계 생명체와 안드로이드들이 싸우는 이유는 없었어요. 둘 다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창조주가 멸종했으니까요. 나아가 창조주가 멸종했으니 존재할 목적조차도 없죠. 창조주가 멸종했다? 이 꼴, 신은 죽었다?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니체가 한 말이죠. 일단 신은 죽었다가 무슨 의미냐면 신이 없는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사냐? 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인간은 없죠. 애초에 답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게임의 이 엔딩에선 살아갈 목적도 의미도 없는 안드로이드들이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에는 감정이 있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살아갈 목적도 의미도 없지만 감정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실존주의를 주장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도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도 없는 곳에서 의미를 찾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그러한 세상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삶을 이어나간다고. 진짜 이 게임과 똑같지 않나요? 의미 없는 싸움만 하다가 삭제돼야 하는 너무나도 부조리한 세상에서 감정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삶을 이어나가잖아요. 여기까지가 니어 오토마타에 대한 저의 결말 해석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하자면 니어 오토마타는 투비라는 캐릭터 때문에 시작해서 투비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끝나는 게임.